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어제 저녁, 광주 시민들은 5.18 민주광장에 다시 모여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며 더 큰 승리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이 이겼다! 내란 우두머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감격의 순간이 5.18 민중항쟁의 심장에서 재현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집에서 일터에서 가족들과 동료들과 지켜본 시민들이 벅찬 가슴으로 다시 5월 광장에 모였습니다. 앞선 세대가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 덕분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5.18 세대와 12.3 세대가 만나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민주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처럼 불렀던 86세대. 아이돌의 노래와 응원봉을 새로운 무기로 들고 나온 2030 세대. 모두가 함께 했기에 더 값진 승리였습니다. 우리 아재들이 잘 모르는 K-팝에 맞춰 흔드는 그대들의 응원봉이 이제 촛불보다 더 익숙한 광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연대, 광장, 민주, 노동 이런 말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동지들과 함께 걸어나갈 것입니다. 5월 대동정신의 상징인 주먹밥 나눔도 재현됐습니다. 2,400명분의 주먹밥이 금세 동일하자 봉사자들은 따로 싸둔 자신들의 몫을 기꺼이 내놨습니다. 우리는 이미 단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고요. 2,400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 있는 날에 주먹밥은 특별한 것 아닙니까? 내란 수계 퇴진의 맨 앞에 섰던 광주 시민사회는 더 크고 값진 승리의 길을 시작하자고 결의했습니다. 87년 헌법체제의 한계, 정치불평등, 경제불평등, 사회불평등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행동은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가 모여 지난 2달 동안 발굴한 사회 대개혁 의제들을 광주 선언에 담아 선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명백했던 위헌 행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파면 선고까지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국민들은 끝까지 하나가 되어 염원을 이뤄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그동안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불법계엄 선포로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힌 새벽. 어목했던 시절 군사독재 세력의 핏빛 쿠데타를 경험한 시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어쩌면 계엄을 할 수가 있냐 싶어지고 사람이 혹시 다칠까 봐 나는 5.18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격은 분노로 번져 시민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민주화가 이렇게 한 사람의 의견으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리한 시간 끌기 작전에도 외침은 종교와 세대, 계층을 넘어 커져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싹텄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교인으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불연이 일어나고 영하 7도까지 떨어진 한파 속 농민들의 트랙터는 경찰과의 대치 끝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진격했습니다. 거리를 빛내던 응원봉, 비폭력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라 전 세계를 무대로 빛났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이라도 작지만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빛나는 거 가지고 나왔어요.
미래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한마음으로 나선 국민들의 염원은 결국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대에서 이뤄낸 일을 제대로 설거지하지 않으면은 밑에 세대가 그거를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매우 부끄러운 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로 충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검찰을 향한 비판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탄핵 인용 이후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검찰입니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여러 정황과 증거가 제기됐음에도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방어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며 단순한 개혁을 넘어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그 횡포 이런 것들을 싹쓸이해야 되죠.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검찰의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김건희 씨의 정계 진출설까지 불거지며 검찰과 정권 간의 밀착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행보 가능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근 수사 방향과 조직 운영에 대한 조심스러운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검찰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단지 한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권력과 사법기관의 유착 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기본사회위원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과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주당 중앙당과 광역위원회 단위의 추진기구로 광주 기본사회위원장은 전진숙 국회의원이 맡았습니다. 전 위원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과 동등한 기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대단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창작실험실 상반기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6월까지 운영합니다. 어린이 창작실험실은 아시아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한 놀이와 창작활동을 통해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체험 교육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오감 자극 놀이와 예술 워크숍 등 13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은 강의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로 진행되고 수강 신청은 ACC 재단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출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 비중이 지난 2010년 63%에서 지난해에는 56.9%로 낮아졌고 비혼 동거의 긍정적인 인식은 같은 기간 48.2%에서 66.6%로 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다는 인식은 23.8%에서 41.4%로 늘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비혼 출산에 대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목일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져 광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1도 낮은 13도에 머물렀습니다.
밤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일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13조 8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고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 기업 등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남형 만원 주택 건립과 청년 창업 사관학교 건립 등에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인구 위기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